네, 정치 좀 하는 단골들의 사이다 뒤풀이쇼 쉿바 오늘도 다양한 정치 현안들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요즘 뭐 정치... 다양한 현안이야? 선거 이슈. 총선밖에 없지. 다양한 현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유 답답하다 진짜. 왜 다양한 걸 좋아하지? 이 레거시 출신들은? 균형 찾고 객관 찾고. 아니 이제 총선 지금은 선거 얘기를 하러 와가지고 다양한 걸 왜 다뤄요 여기서? 물어보질 마 나한테. 물가 몰라 나는. 아니 뭐 총선 이슈 중에 의대정원 얘기하지 마라 여기서. 내가 뭐 1000명 올려라 2000명 올려라 내 말 듣지도 않을 거고. 아 정말 이 그 오프닝부터 이렇게 그 간섭이 들어오는 그거나 한번 해봐. 천공이 예. 600명으로 1400.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3대 3대 3의 법칙이 있다. 70대 30이. 2,000명을 정부가 요래요래 해서 갖고 오면 야당과 의사들이 반대를 할 거야. 잘한다. 기가 막히네. 네,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막히다. 총선판 이슈만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날 김용민 형님, 법짜날 박준 형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 시작부터 뭐 그렇습니다. 다양한 얘기 안 할 거고요. 오늘은 뭐 그냥 총선만 막 그냥 뚝 패는 날입니다. 예. 사실 끝났어요 총선은. 이렇게 말해도 저는 무방한 게 예. 내일이 이제 우리가 이 방송되는 날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이 그 됩니다. 무방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에서 잘렸거든요. 아니 이건 마치 박지훈 변호사님 형님이 기다리셨던 결론은 아니었을 텐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네. 해방을 시켜준 느낌이 들어요. 사실 할 말을 못했거든. 예. 10바 와서도 되게 조심하고 맞아요. 욕도 안 하고 아주 소심하게 아주 중립인 척 아주 소심하게 했는데 나의 어떤 그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근데 풀어주는데 이 푸는 방법을 보면 그 우리 YTN 노조에서 성명서를 냈던데 내가 김어준급이 됐어. 아 진짜요? 탄압당해서 막 떨어지는 느낌이. 근데 이거 얘들 큰 착각이 한 게 우리 방송은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야 이걸 자르네. 기본적으로 출연료가 너무 약하고 그게 제일 크고요. 영향력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주 미미했거든 내가. 그래도 YTN 라디오 유튜브 방송에 있어서 그 획을 여신 분이 박지훈 변호사지. 맞습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총선에 어떻게 바꿔보려고 이제 배승희 변호사가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요즘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배승희의 뉴스 킹바다. 킹받다. 킹받아 가지고 아니 실제로 제가 그저께 방송을 보는데 형님 잘 아실 수 있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에 정책자문위원이 출연자를 나온 거야. 근데 이름이 봤더니 익숙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성재준 TV에 성재준이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평론을 하고 있어요. 배승희 변호사하고. 박지훈을 자른 이유가 박지훈이 편파적이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놓고 배승희를 갖다 앉혀? 차라리 신율이 좀 더 중립에 가깝지. 아니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저희 녹화 날까지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에 어제 장윤선 기자가 마지막 YTN 뉴스킹을 출연했어요. 사실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배승희 변호사하고 이준석 탈당 문제를 가지고 그게 아니 대판 싸웠어. 대판 싸웠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기자 말을 계속 끊어. 계속 끊어가지고 못하게. 탈당이죠. 본인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막 장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전 국민이 다 안다. 이준석이 나가는 과정은 사실상 축출된 거지 그거는. 그치. 자진 탈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나간 거죠. 네, 아니 사실관계를 정정해드리니까 본인이 나간 거죠. 탈당이죠. 이걸 배승희 변호사가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불편했어요. 대판 싸웠지. 진행자가 뭐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도 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왜 토론을 하려고 그래 사회자가? 아이고 저 한심합니다. 잘 뽑았다. 잘하셨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저기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하차하신 그 변은 사실은 그 각종 유튜브에서 많이 박지훈 형님께서 소회를 푸셨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뭐 시사인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못 하셨던 말씀 지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또 이제 YTN 라디오의 관계자분들께서 죄송해요 그분들한테. 네, 아쉬워하신 분들 왜냐면 많아요. 그분들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어쩌면 피해자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장이 이제 바뀌면서 예. 김백씨입니다. 김백씨. 예. 이름 두 자짜리가 문제야. 김백. 박민이나 김백이나. 화이트 킴입니까? 헌드레드 킴입니까? 헌드레드 킴이에요? 아마 헌드레드 킴 같아요. 네. 헌드레드 킴 같은데 예. 김백씨, 김천씨, 김만씨. 네. 하여튼 잘해 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봉인이 해제된 박지훈 변호사님과 이제 함께 하겠고요.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 중에는 거의 사실상 총선이 끝났다. 끝났. 아니 그 끝났다는 게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예.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이슈는 없다. 뭐 무슨 새로운 이슈를 지금 돌출시킨다 한들 다 방법 없다.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 예. 이미 다 마음을 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1월부터 MBC가 패널 조사를 했잖아요. 예. 바뀐 게 바뀐 게 없어. 결국 바뀐 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똑같은 거야. 바뀐 게 있다면은 여권에 대한 그 반대, 예. 더 컸었지. 뭐 저 심판론 네. 이거는 뭐 미세나마 커졌지. 이건 뭐 여권 쉴드 친다든지 뭐 저 여권 내에서 뭐 다시 뭐 재결집을 한다든지 그런 흐름은 지금 포착이 안 됐는데 알 수 없죠.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업체 얘기 들어보니까 예. 20대하고 60대 이상이 잘 응답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그래서 얘기 지금 있어요. 예. 국민의힘은 그 샤이 보스들이 예. 선거 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권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여론조사에서 엿먹여봐야지 이런 그건 마음으로 아니죠. 일체 입장을 안 밝히고 선거날 가서 투표를 던지는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 드물어요. 비율이 크겠습니까? 드물어요. 아니면은 아휴 뭐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고 말지. 네. 예, 내가 그 마음을 알아. 어. 왜냐면 솔직히 저 예. 2007년 이명박 때? 대선 때 예. 아니 내가 투표장에 왜 나가나 어차피 이명박이가 될 텐데 예. 그 마음으로 결국 안 야,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동을 한 것 같아요. 백성 얘기가 사실은 민주진영에서는 조금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했다가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해버렸어. 네, 맞아요, 맞아요. 백석 깨질 수 있다. 요새 현장에서 개헌선 개헌선 저지해달라. 어? 근데 하고 나서 앞불사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뭐가 되냐면 역결집이 다시 돼버려요. 민주진영에서 사실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야! 개헌할 수 있다고? 개헌은 곧 탄핵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야 가자. 찍으러 가자. 가자. 찍으러 가자.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반대로 네. 보수층에서는 아씨 100 넘어 포기하자. 이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한 표로 뭐 무슨 상황을 바꿀 수 있겠어. 게다가 또 기본적으로 네. 이 윤석열 정권의 그 심판 무드가 굉장히 고조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마당에 지금 뭐 질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예. 자기가 진 봐도 진 거예요. 심판론이 이해가 되거든. 초보예요, 초보. 선거에 아주 극도로 초보고 예. 저만 못한 것 같아요. 저같이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만 못하고 예. 확실히 김용민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총선에서 아니 총선에서 해봤던, 이게 사실 뛰어봤던. 말이죠. 예. 저는 저 무슨 대한민국의 각종 전문가들 네. 있잖아요. 예. 무슨 저기 사기 사건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잘 아 최고입니다. 법도 최고입니다. 잘 알고 평형을 제일 잘 맞춰요. 그렇지. 너는 3년이다 하면 거의 맞아요. 심지어는 어느 영역까지 가냐면은 네. 판사의 그 얼굴 표정, 예. 뉘앙스에서도 알죠. 예측이 나오는데 유무죄를 정확해. 가려요. 예. 정확해. 아니 네. 근데 진짜 이게 갑자기 얘기해 주시니까 그 양승태 씨가 네. 그 구치소 들어간 이후에 거기에서 더 이제 그 어떤 법적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아무튼 동료들 너 나가가지고 이렇게 변호하면 된다. 뭐 형량은 얼마다. 이걸 이렇게 다 해줬다는 설이 변희재 대표의 얘기로 있었다. 썰이겠죠. 예, 썰이겠죠. 썰이겠죠. 아무튼 신기가 그쪽에서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김용민 형님이 정말 저 하늘부터 땅까지 지옥까지 다 가봤잖아요. 예. 저 형님이 분석하는 거에 맞다고 봐야 됩니다. 음.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좀 도표를 갖고 왔어요. 아니 지금. 근데 진짜 이거를 형님이 보여줘도 돼요? 형님이 이걸 직접 만드셨대. 이거 직접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오셨습니다. 왠지 요거는 이제 신라 지도 같아요. 3월 신라 지도 같아요. 신라지도 아니죠. 그 고구려하고 백제가 통합한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요거는 좀 3월 31일 자료고 네. 지금 4월 1일, 2일 네. 그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가능한 그쵸. 4월 3일까지 데이터를 다 봐야 되는데 예. 하여튼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간다. 좀 더 갈 수 있으면 결과는 거보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는 다 끝났어. 이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내가 투표하러 가겠다. 투표 마렵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정해졌고 사전 투표하러 갈 겁니다. 예. 이제 사실은 약간 아직까지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아유 놀러 갈까? 사전 투표
하기 싫다. 본투표도 뭐 다른 갈까? 요 분들이 조금 더 나온다면 예. 특히 민주당이나 이쪽 조국혁신당이나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예. 나온다면 예. 그게 이제 남은 투표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음. 아유 뭐 선거에서 뭐 하냐 이놈 저놈 다 똑같지. 지금 이 무드는 아니야 적어도 이번 그건 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그랬어요. 음. 특히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한 50%대였었는데 매우 낮았죠. 음. 그 전 대선이나 총선 66%까지 갔었는데 급전직하돼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민주당 질 것 같기도 하고 야 누가 되든 뭔 상관이냐 다 똑같은 것들 이래가 안 나온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각성을 한 거지 유권자분들이 저놈 이놈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저놈들은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래 된 거지. 반드시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걸어줘야 되겠다라는 예. 이런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금 민심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이 71.3을 잡았더라고. 아마 13 뭐 투표율. 31.3 높게 잡았네. 그러면 압승이지. 압승. 아니요, 저는 70% 넘는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이번에? 예. 지난 그러니까 지난 66%예요. 예, 그죠. 그때는 코로나 시국인데 66%였어요. 그럼 이번에 그리고 더 나올 수 있겠다. 사전 투표라는 게 예. 매우 효율적이고 편의가 있어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 사전 투표로 갈 겁니다. 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네. 바로 투표가 가능할 것 같고 네. 저는 제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번 투표는 뭔가 좀 축제 같은 느낌이 들거든. 페스티벌 같은 느낌. 야, 하러 가자. 옛날 촛불 집회하듯 그런 예, 느낌으로. 예. 야, 내가 내 주권을 행사해야 되고 내가 주권을 행사하면 효용성을 받을 수 있다. 뭐 탄핵을 할 수 있다. 개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70% 넘는다고 봅니다. 투표율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젊은 층들이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투표 독려하거나 하는 네. 것도 더 커질 거고 최근에 또 이제 김진 논설위원이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노인들이 야, 나라 바라 가가이드만 세운다. 그 막 양반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망쳐왔다고 막 이래버리는 바람에 아니 그딴 사람을 방송에 평론가로 쓰나? 아니, 그 양반이 왜 그런 말 했겠어? 네? 60대 이상한테 네. 그 뭉치라고 그 얘기를 보낸 거겠죠.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네. 그 열불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 투표는 60대 이상이 더 많이 하는 헐 거예요. 원래는 많이 지금 하니까. 안 나올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지요. 김진의 그 전략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60대도 제가 봤을 때는 60대 초반하고 후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60대 초반 쪽은 50대에 가깝다고 봐야 될 거. 60대 후반은 좀 그렇게 보면 딱 반반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70대거든 사실은. 근데 이분들 투표율은 거의 80, 90%대예요.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20, 30대는 또 20대 매우 낮잖아 또. 50%, 60%밖에 안 되거든요. 요 차이가 변수이긴 한데 이번에 40, 50대 투표들이 꽤 높을 겁니다. 원래 한 6, 70%밖에 안 되는데 저는 70, 80%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40, 50대가. 40, 특히 40대, 50대의 분노 투표.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다. 이번 유권자 중에 세대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40, 50대거든요. 그렇죠. 역대 제일 높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40, 50대가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면 투표율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엄청 당연히. 올라가죠. 이 재외국민 투표 때 그 이 1600km 왕복 대단해요. 1600km를 오가면서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도저히 그 날짜에 투표를 못 해가지고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요? 진짜. 진짜요? 한다는 거예요, 기구가 귀국. 찍고 가려고. 예. 와. 아니 이런 재외국민이 있는데 재내국민은 투표 안 하면 안 되죠. 재외국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62.8 나왔어요. 네, 맞아. 60대 초반, 예. 60대 이상이라고 하니까 60대 네네. 초반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4년 예. 그때 그분들이 몇 살이었나요? 20대 20대 초반 초반이죠. 아니에요. 예. 대부분 또 대학생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아니, 그때는 이제 대학 입학률이 그렇게 대학 진학률이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87년에는 넥타이 부대가 돼가지고 맞아요. 87년 그 명동거리에서 호헌 철폐 독재다도 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사이에 그 여러 가지 그 시대적 그 곡절들이 있었죠. 뭐 예. 무슨 저기 민주화도 있었고 네. IMF도 있었고 또 무수히 많은 어떤 그 어떤 금융 자본에 어떤 휘말리면서 예.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거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이거는 도저히 아니거든. 나는 말씀하신 대로 60대 초반 정도는 60대 초반 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윗세대들도 의식이 있고 정의로운 분들은 뭐 당연히 윤석열 정권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무르익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총선 견고하죠. 국면에 왔어서도 뭐 이종섭, 대파 뭐 등등 황상무 등등 그런 이슈들이 쭉 가긴 갔지만 다른 이슈로 지금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이 견고한 걸 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나는 유시민 이사장이 말했던 거지 그게 참 귀에 와닿더라고. 언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사실 중에 보여주고 싶은 거를 확대해 주는 게 언론인데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제 편집권을 가지는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지고 양문석이 좀 봐달라고, 박은정이 좀 봐달라고, 저기 누구야 김준혁 봐달라고. 좀 봐달라고 하는데 안 본다 이 자식들아. 관심도 없다. 보는 척 하더라도 그걸 봐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양문석 봐서 이거 아닌데? 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견고한 정권 심판론을 깰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강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도 매우 높고 그게 작동을 하면 그 좀 70대 애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율 높아진 그만큼 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준혁 교수 건과 관련해서는 또 저도 형네 방송 아니에요? 제 방송에서 하신 김용민 말씀인데 TV가 뿌리가 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 이놈들이 기본적으로 나도 이 선거판에 끌어들여서 뭐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말 파문을 다시 한번 또 일으켜가지고 민주당 이꼬르 막말 정당이다 이런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김준혁 교수가 한 말은요 김용민이 했던 막말과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양반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막말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일제에 의해서 끌려간 성노예 우리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 그분들이 당했던 만행을 얘기하면은 그것도 그러면 그 뭐 막말이 되는 겁니까? 너무 기가 막힌 그 세월을 겪으셨잖아요. 그 나쁜 새끼들한테. 아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말이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서 한 말을 가지고 그걸 막말이라고 그래? 그것도 게다가 또 그 당사자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김환란 말씀하시는. 네. 아니 근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중앙일보에 또 1950년대 기사가 있더만. 이미 또 저기 동아일보가 만드는 신동아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낭낭 여사? 낭낭 클럽인가 뭐 아무튼 뭐 낭낭 구락부였나? 뭐 그런 데 갔다. 아니 그러더니 이제 홍익표 이 양반은 무슨 저기 가서 사과하라 그러고 김환란 여사한테 사과를 하래. 아니 그러면 이완용이 욕하면 이완용이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역사 의식이 부재할 뿐더러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언론들이 무서워가지고 발발 떨면서 언론이 비판하면 당연히 반성해야지 사과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인간들을 지난번 민주당이 경선에서 당원들이 많이 걸러냈는데 걸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이 지금 24/7을 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김준혁, 양문석, 박은정 이런 거는 뭐 아침 종편 틀면 밤새 그 얘기만 하거든. 계속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사실 장사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사과했으면 좋겠고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고 하는데 뭐 물론 사과도 했습니다. 김준혁 교수의 경우에는. 사과했죠. 근데 저도 어제 오늘 그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김환란 씨의 경우에는 이게 친일 인명사전에 기독교, 심지어 기독교잖아요, 거기가. 그 중에 58인 중에 한 명으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 중앙일보에도 나왔고, 아주 악질적이에요. 게다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제자를 클럽에 보내가지고 뭐 여대생들을 영어 잘하는 애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기사로 나와 있더라고. 뭐 역사적 근거 자료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고 정의하는 스승은요, 제자를 위해 목숨도 던질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근데 제자를 이런 식으로 인권을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한 인간이 어떻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했던 얘기긴 한데 언론하고 싸움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거를 하니까 좀 뻔뿌질하면 아이고 되겠지 하는데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준혁 교수가 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손망치 하느라고 그러나요? 앞에 김준혁, 양문석, 뭐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다 막 몸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물러난다. 또 한 놈 또 잡아가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또 화살을 맞겠지. 조수진 변호사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수진 변호사도 그렇지만 이게 참 조수진 변호사도 개인적으로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강북을에서 본인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 사실
다수의 언론이 아니라 소수의 언론이 자 그러면 조수진 같은 케이스가 국민의힘에는 없는지 한번 보자. 봤는데 엄청나다. 아이씨 있더라고. 변호사라는 많더라고. 것도 다 했어 막. 아니 성범죄 변호한 사람들 많더라고. 심지어 케이스도 똑같아. 자기 어디 블로그나 SNS에 나 이거 수임 받아가지고 성범죄 변호 잘했어요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 발표 안 하잖아. 그렇지. 공천 취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조수진 변호사가 뭐 애초부터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왜 사퇴해요? 사퇴한 순간 이제 조수진 변호사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여지가 없어지게 됐어. 이런 건 막아줘야지. 아니 근데 난 오프닝 때부터 좀 억울했는데 뭐 의정 갈등이나 이슈 얘기하고 다양한 현안 안 하고 총선만 뚝 팬다고 해놓고 사서 두 분이 아니 다양한 총선 관계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총선 관계된 거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해야 되고. 네. 예. 한편으로 난 제일 나쁜 놈인 나쁜 놈. 나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해야 되나? 예. 안에서 헛소리하는 들이 있거든. 그치. 민주당 안에서. 아니 누가 지금 부당하게 화살을 맞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처음에는 이 예. 계속 그 소리 보수 언론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뭘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한편으로는 이게 전략적인가? 예.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해보자라는 건가? 예. 저는 좋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양반들이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순망찬이라고 이 입술이 날아가면 잇몸이나 이빨이 아파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끌어와서 사전투표까지 결국은 내가 봤을 땐 큰 이슈 없이 온 것 같아요. 옛날 제일 큰 이슈 같으면 형님 정말 미안해요. 형님 이슈. 아니면 저분 누구죠? 정동영. 정동영 그 의장 노인 발언. 그런 이슈들은 좀 컸잖아요. 예. 방어가 안 되고 커버렸는데 이것들은 방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또 이제 뭐 정동영 의장이나 내가 계속 그게 미안해요. 맞다 보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이 패턴으로 익숙하게 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친구들이 지금 선거 전략으로 자기들이 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상대당 후보의 약한 고지를 갖고 그렇죠. 막 공격을 해가지고 판을 엎으려고 한다. 이 의도를 유권자들이 다 파악해버렸어. 이제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 예상 가능한 전략이었다 내지는 예상 가능한 반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유권자도 제 주변에 분명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 시점부터는 뭘 해도 안 먹혀요.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뭘 던지니까 이제 따라가기는 힘들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막 대통령이 얘기한 게 너무 다 이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어떤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상상 하나 해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이가 부산에 사전투표하러 가는데 장해찬이 출마한 곳에서 사전투표할 가능성. 맞아요. 내가 예언해 봅니다. 오, 그럴듯하다 형님. 뭘 자기가 그럴듯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대놓고 장해찬이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 장해찬이 지역구 가가지고 사전투표. 아니 본인이 지금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부산에 가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 가능성을 한번 예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진우 지역구로 가지 않을까. 주진우 지역구. 주진우와 장해찬. 해운대가. 이거 어려운 선택이다. 아니면 해운대 가면 수영이 붙어 있어요. 그 중간쯤에 가서 찡근 척하면서 이렇게. 그치.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여기. 하긴 주진우가 이번에 양지 공천 받았어요. 주진우 저예요 지금. 주진우가 지금 구조상으로는 지금 한 거의 해운대 갑이 지게 돼 있어요. 해운대 갑이라고 따지면 그냥 서울의 강남 정도로 인식해도 되는 가장 박영식이 공천 받으면 돼요. 주진우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해운대 갑은 강남이고 수영구는 뭐 저기 송파 정도. 똑같아요. 같은 거죠. 강할리잖아. 그렇지. 해운대 강할리 우리 알잖아. 제일 좋은 곳. 놀기 좋은 곳. 거기인데 거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용희 형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그 인근에서 할 가능성. 아니 나는 수영을 거치면서 찍는 척하면서 해운대까지 들어가서 강할리 바다를 걷고 해운대까지 가서 주진우 지역구에서 찍어주지 아니면 그렇게 분리할 수도 있잖아요. 유세 현장을 방문하는 듯 하면서 투표는 해운대 가서 하는 거. 그거는 너무 표가 나니까. 그런가? 그냥 그냥 사전 투표만 할 텐데 어느 동네에 가느냐 이게 주안점이에요. 사실 장해찬 보고 출마하도록 푸시를 넣었다. 했다는 설이 있죠. 그 본인이 또 얘기한 거야. 그 윤이 연락해서 그 이후로 또 윤이
선택한 후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예. 슬로건을 내걸었잖아요. 예, 예. 만약 이 장해찬이가 예. 나온 지역 예. 수영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메시지지 그게. 아, 예. 근데 뭐 둘 다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상. 예. 근데 용산은 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래. 아, 진짜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응. 이런 생각, 제 개인적인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피셜인데 예. 한동훈이가 받아보는 데이터랑 예. 대통령실에서 받아본 데이터랑 다르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이가 받아본 데이터는 한동훈이 뭐 지라시 얘기긴 하지만 뭐 보도도 일부 됐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토탈 해봤자 85도 안 된다. 예, 예, 예.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이것을 그 후보들한테 보여주지 말라라고 예. 하니까 후보들이 보여달라. 예. 왜 안 보여주냐? 예. 봐야 보여줘야지 우리가 선거운동 하지 않느냐? 예. 라고 난리가 난 상황이 됐다고 하고 예. 그 직후에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51분 담화였어요. 예, 예. 근데 맥락상으로는 그걸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알았다면 사과를 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담화로 갖는 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예. 이보다 훨씬 좋은 자료. 네. 엄경영이 만든 자료 같아요. 엄경영께서 나왔어. 신률 엄경영께서 만든 자료를 갖고 네. 계시는 게 아닌가. 예. 엄경영님이 만든 170개 자료, 예. 아니면 최병천 씨가 만든 예. 계속 변하기. 최병천 씨 최근에도 익하더라고. 아, 정정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정정하지 않았어요? 151로 정정했더라고. 150. 민주당 151. 예. 아니 예. 그렇게 평론하는 거 그렇게 왜 당일날 정정해라 이 자식아. 아니 왜 누가 못해 그거를? 그러면 누가 그런 인간이 무슨 전문가야? 전문가는 전문가 말고 엑스문가라고 하죠. 아니 우리 아들만도 뭐란 거잖아. 네. 우리 아들도 알아 그거는. 자, 아니 근데 요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지금 형님 얘기하신 거. 그거 아주 유사한 맥락으로 얘기했다가 그 김준일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고발한다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뭐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이러저러하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건 60석대로 떨어졌다. 이런 나는 85라 했다. 네. 비례하고 저기 지역구가 합해서 아니. 그대로 내가 해줄게. 이것도 국민의힘이 우리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지역구 80석 얘기가 나왔다고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60석대로 떨어졌다.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은 것.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계산하면 지역구 의석이 73개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를 장윤선 가서 한 거야. 근데 이거를 방송을 보고 너 고소 고발. 바로 국민의힘이 발끈해가지고. 자, 제가 그 저간의 내용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봤어요. 네. 김준일은 어디서 그런 자료를 얻었는가? 성철이 형님? 아니. 장성철은 뭐 지금 거의 탈레반 수준으로 지금 격화가 된 분이야. 그분이 뭘 알아? 장성철이가 뭘 알아? 김준일 평론가가 아무개한테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더라. 예. 그 얘기를 들었고 편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은 거야. 아, 사석에서. 편한 자리에서. 네, 사석에서.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들은 얘기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발설했는데 뭐. 할 수 있지 뭐. 국민의힘에서 발끈하고 나선 거지. 그게 네. 더 무서운 거예요. 발끈한 거는 뭐냐면 네. 뜨끔한 맞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뜨끔한 거예요.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뜨끔한 거. 나는 하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혹시 고발할까 봐. 155라 하죠. 국민의힘. 괜찮죠? 고발하지 마세요. 155입니다. 185라 해줄게. 앞서겠네. 엄경영 씨 말대로 되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은 누굴까? 전해준 사람은 국민의힘 관계자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네.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들어서 김준일한테 얘기했다는 거지. 그렇지. 그 사람이 누구냐? 네. 퀴즈입니다. 왜 퀴즈야? 그거? 네? 그거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 그러니까. 사람 다치지. 예.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 요거 약간 근데 힌트 드려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겠네 나는.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예. 김준일 평론가님의 그 인맥을 저도 대충은 아는데 여의도 연구원 쪽 얘기라면.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범위를 넓혀 보면은 네. 과거의 당 지도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뭐 그 정도까지만. 예. 과거의 당 지도부. 그래요.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뭐 고발했다니까 사실은 안타까운데 예.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더하기 빼기 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예. 더하기 빼기를 옛날에 좀 어렵죠. 지금 간단해요. 예. 2020년도 선거를 기준으로 가감을 하면 됩니다. 2020년도 선거에 국민의힘이 받은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 그때 108석이었죠. 예. 지역구 의석은 103인데 지역구 103인데 84인가 그럴 겁니다. 84석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답이 나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준일 그 평론가가 얘기 들은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 앉아서 연습장에 쓰다 보면 다 나와요. 부산진 어떻게, 수영 어떻게, 해운대갑 어떻게, 그러니까 부산이나 경남에서 어떻게 될지, 네. 경기도에서 이천이나 뭐 이런 데 어떻게 될지 네. 그 가감을 해보면 숫자가 딱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간단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오바랄 게 아니에요. 대구 경북은 100% 국민의힘이 된다고 치고. 뭐 아니요, 최경환 한 명이 있으니까. 아, 최경환이 있군요. 맞아요. 네. 24가 되죠, 그러니까. 그치. 계산하기 간단해. 25개 중에 24. 도태우는 뭐 안 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전 24라고 봅니다. 더하기 해봅시다, 앉아서. 네. 아니 김준일 살려줍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김준일이 주장한 거 비슷해요. 뭐 여의도 연구원 그거를 거론했기 때문에 사실 좀 화근이 된 건데 네. 비슷해. 비슷해. 김준일 말이 근거 없는 게 24고 지금 더하기 다 해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 사실은. 그래서 김준일을 내가 앞으로 욕하지 않기로 했어. 한 7개월 국벌 정도. 당했기 때문에. 7개월 정도 내가 예. 까방권을 드리기로 했어요. 예. 그 둘이 사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아우, 그렇지. 내가 그 아 그래요, 사람을, 형님? 그 사람을 마구 씹었고 그 사람 또 나를 아니, 마구 내가 씹었고. 이 형들이 74 형들이야. 네. 아, 그 사람도 아, 칠사야? 동갑이에요? 다 74. 아, 난 몰랐네. 김용민, 변희재, 뭐 저기 김준일. 김준일 세 명이서 서로 씹어대가지고 내가 다 친하잖아. 아, 그러네, 형님. 불편해 죽겠어 그냥. 아, 형님은 다 같이 방송하고 다 친하다 그러고 보니까. 아, 불편해 죽겠어 그냥. 내가 변이제를 씹진 않아 지금은. 어. 얘기를 안 할 뿐이야 전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풀이 악플보다 더 나쁩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동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변희재. 저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용민이 형님. 일주일에 한 번은 또 평화방송에서는 김준일 형님을 만나요. 우리 영식 앵커랑 똑같잖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잠시 예. 쉬어가는 의미로 예. 소나무당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렵다. 뭘 어려워? 자, 이거 어렵다. 뭘 어려워? 아니, 근데 왜냐면 형님, 스픽스가 요즘에 소나무당에 좀 힘 좀 실어줬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그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어드려야죠. 나는 바랍니다 그렇게. 아, 긍정적일 거라고 바란다. 바라지만 바람은 항상 틀리더라고. 형님은 어떻습니까? 아 저기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소나무당 넣고 예. 조사를 했대요. 예. 사실은 뭐 ARS나 예. 면접 때나 뭐 소나무당을 집어넣어서 조사하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예. 했는데 예. 그 비례 의석 한 석이라도 가져가려면 3%를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세조항. 예. 네. 그보다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들은 바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거의 근소하게 모자란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근소하게 모자란 걸 보셨구나. 나는 많이 어려운 걸 봤는데. 야 형. 아, 예. 아니 근데 여기 스픽스는 그래도 아니, 소나무당 좀 좋게 얘기해 줘야 아니, 돼.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 아니 제가 어제 팟빵 가가지고 소나무당에 있는 비례 후보 두 분과 심지어 목포에서 최대집 후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세 분 모시고 방송 같이 했는데 봤어요. 예, 그 방송 같이 했는데 손혜원 의원께서도 뭐 그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여론조사 말고 일단 빅데이터 상으로 그 젊은 분들이 워낙에 소나무당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하고 밈화된 걸 즐기기도 해서 이 비례 쪽에선 좀 승부를 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소나무당이 어렵습니다라고 일단 말씀 좀 서두에 네, 시작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일단 빅데이터부터 뭐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곤란하지. 아니 그 진짜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선거 예측하는 사람들 지난 대선 때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긴다고 그렇죠. 했어요. 네. 많이 네. 됐어요. 예. 그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더 냉정하게. 그러니까 소나무당 분들이 얘기하기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뭐 노영희, 변희재 후보, 뭐 네. 최대집 후보, 예. 뭐 손혜원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객관적일 수 없는 거. 저희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생각해요. 저 소나무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고. 예.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제 봤을 때는 네. 지표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것을 하려면 사전투표, 본투표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나무당을 좀 해줘야 된다. 예. 그래야지 그런 기적적인 부분들 3% 봉쇄정을 넘어가서 넘기만 하면 2명 정도 돼요. 저는 잘만 뭐 넘어가면. 소나무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란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 구성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얼마나 정권 심판론이 셌으면은 이 진짜 그 당대표가 감옥 들어간 상황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있거든요. 상징적이죠. 근데 진짜 이게 그 정치 역사상 옥중 출마한 사례도 많이 없지만 있긴 있었지만, 그쵸? 지금 2000년대 이후엔 지금 처음이잖아요. 나는 그 부분이 아까워. 네. 만약에 소나무당이 약진을 하려면 송영길 대표가 미리 나왔었어요. 맞아요. 나왔으면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표가 있었을 당선 거다. 되게 만들 수 있는데 예.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아주 결정타라고 봐요. 예. 보석이 기각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온 거하고 송영길 대표의 얼굴을 내는 거하고 못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기도 하고. 아니 예. 그 양반이 저 광주 나오면은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감옥에서 나왔어. 나왔다면. 아. 근데 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한계가 있고 예. 우물 안에 어항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 저희 방송이 나간 시점 바로 한 2시간 전쯤에 이미 광주 KBS, 그러니까 호남 쪽 KBS 지역 방송사를 통해서 실제 KBS가 가서 옥중 연설을 죄수복 입은 그 송영길 대표를 촬영해서 그 연설을 오늘 저녁에 이미 내놨을 거예요. 그 가능합니까 그게? 그걸 가능하다고 타협을 했대 이미. 와. 어제 그랬대. 어제 변희재 대표 미결수기 얘기하더라고.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네, 미결수니까. 네. 그리고 웃긴 거는 KBS 공영방송이라서 아니 죄수복 입고 옥중 연설하는 거는 좀 이건 좀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아니 무슨 선거 심의 규정이나 방송 심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수복 입지 말라고. 죄수복이 평상복인데 그럼 이거 입고 연설하지 뭘 해? 해가지고 그냥 그건 합의를 해줬대요. 약간 미안한데 소나무당 옷도 야구복 같잖아요. 네. 그거 입고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를 넣어드렸는데 어쨌든 옥중 연설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도 동정론도 눈에 띄게 해야 되니까 이제 옥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 죄수복을 입고 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제가 어제 밤까지는 들었는데 오늘 이제 나온 영상을 봐야 되겠죠. 네. 동정론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오. 있다고 봅니다. 2등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역구 듭니다. 2등? 네. 오. 2등 가면 뭐합니까? 당선이 돼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 지역구 2등 가면 그분들이 또 비례를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장점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야 뭐 봅시다. 뭐 저희가 소나무당 뭐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저 그 정도만 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비례정당 얘기 나온 김에 조혁당, 조국혁신당은 어제자 여론조사 딱 한 개가 처음으로 국민의 미래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1% 차이긴 해. 근데 넘어섰어. 저 이미 여론조사 꽃에서는 진작에 넘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거라서 네. 어쨌든 바꾸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아주 그 파란 돌풍이 낙동강 벨트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뭐 거제, 진해, 창원, 성산은 원래 좋았지만 울산에 몇 개, 또 특히 수영, 뭐 지금 부산 지역, 양산, 김해 이를 따지면 원래 40개 지역구에 원래가 7개였는데 17개도 가능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등장한 저는 조국혁신당의 효과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충분히 민주당한테는 유리했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 이제 투표에서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결국은 수권당이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주 효용성 차원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지만 저는 조금 더 많게 민주당 비례연합이 좀 더 받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웃긴 거는 조국혁신당 덕에 부산 낙동강 벨트가 좀 붐업이 돼가지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갔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게 죄송한데 저는 선거 운동 할 수 있어요 하고 이제 등장하실 수 있지. 등장하실 수 있어. 파란 옷을 입고. 파란 옷을 입고. 근데 본인의 심정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메시지가 좀, 문 대통령 뭐 당연히 이건 자연인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메시지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뜨는 게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우리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까지 넣었던 게 아마 좀 컸던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는 상당히 안 좋아 봅니다. 안 좋아 여기고. 수박당으로 통하지. 그래서 사실은 패착이에요. 그걸 왜 가셔가지고 왜 넣었을까요? 새로운 미래 김종민 찍어주세요. 이게 조금 저는 종합형 대통령이니까 그냥 반윤 연대라는 성격으로 함께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도 보는 측면이 있던데. 그 새로운 미래는 반명연대지. 반명연대. 반명연대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자신이 당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멘털리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당대표 세계를 다 끄는 당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그 간판인데 또 차기 대권 주자로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그 이재명 대표 싫다고 나간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거기서- 예컨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죠. DJ가 2004년에 이 우리 이 열린 우리당, 새천년 민주당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이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니지. 그건 진짜 어떻게 아니죠. 얘기했어야 되냐면 네. 민주당과 민주연합을 해달라고 했었어야 돼요. 조국 혁신당 사실은 좀 안 맞고 넣을 순 없고. 새로운 미래는 뭐 너무나 안 맞고 네. 그게 들어감으로써 반감이 된 거예요. 그분의 취지는 좋은 취지였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그죠? 그 좋은 건데 아니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예. 그 1997년 대선 국면에서 예. YS가 예. 신한국당과 이인재가 이끄는 국민신당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거 똑같다니까 지금. 그러네. 밀어주세요. 예. 둘 중에 아무나 돼도 확실히 좋습니다. 김양심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다 망하는 같은 편이다 거야. 이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지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진짜 실패하신 것 같네요. 지금 뭐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게 딱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음. 이 시점에서 굳이 이제 꼭 선거 국면에서 예. 존재감을 보이셔야 한다면은 예. 마이크 댔을 때 예. 윤석열 그 정도.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된다. 정도. 맞아요. 근데 첫날은 메시가 세긴 셌어요. 뭐라고 했더라? 이런 정부를 맞아. 본 적이 맞아요. 없었다? 이제껏 이제껏. 이런 정부는 본 적이 없다. 예, 거기까지 고까지 하고 말았어야 돼. 시원했어 사실은. 예. 좋았어. 예, 그 정도까지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받았지만 이런 말씀도 세죠. 하실 줄 아네라고 생각해서 그래놓고 새로운 미래 이카는 바람에 그치. 새로운 미래 이카는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용기를 냈는데 예전에 예전에 사실은 2012년 총선 이후로 내가 예. 문재인 후보하고 예. 어디 같은 공간에서 만날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예. 일부러 그 문재인 후보가 예. 갈 만한 곳들 예. 뭐 그리고 일정을 좀 파악해서 예. 절대로 안 겹쳤어요. 그때는 또 낙곰수 때문에 아. 신호도가 높았잖아. 이 조선일보 등에 예. 원샷으로 저 형님 잡히면은 센스가 있는 정보 감각 하나는 탁월한데. 그리고 저 이번 선거도 보면 알겠지만 어느 후보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선거 운동 국면에서 예, 또 예. 제가 찾아가지도 않고 예. 어디 선거 유세원으로 마이크 잡고 하지도 않아요. 예. 왜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기 객관화의 문제인데 예. 야, 이거 뭐 아니 2012년 총선 패배 책임자가 김용민이다. 예. 이런 인식이 뭐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예. 그런 마당에 내가 나가서 민주당 후보 지지한다고 마이크 잡아봐. 그럼 예. 뭐겠어? 예. 어? 좋은 먹잇감이 되겠죠. 그렇지. 조선에게. 예.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먹잇감이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쓰고 살면 좋겠지만은 예. 그건 내 생각이지. 예. 그러니까 다른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매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예. 아주 거대 유튜버 아닙니까? 예. 80만이죠? 72만? 아직 72만. 72만. 아주 80만 만들어 주십시오. 김용민 거대 유튜버고 사실 제가 요즘 보는 거 몇 개 없거든요. 예. 너무 정보가 범람하기 때문에 형님 브리핑 밤에 저 형님 걸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혼자 얼굴 다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만한 예. 반이 얼굴이 저 얼굴인데 내가 그걸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예리하고 아마 저 형님이 많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많은 후보들을 또 부르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또 뭐 김어준 형님 방송이나 이동영 작가 방송이나 그런 데는 그 정치인들이 나갑니다. 후보자들이. 예. 그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마 형님 오늘 말씀하셨기는 제가 하는 거고. 진짜 예. 선거 때는요. 내가 없어야 돼. 맞아요. 내가 없어야 돼. 당의 승리만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면 참 좋겠다. 예, 앞서서 이제 거론했던 그 두 분의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인격적으로 뭐 비하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어떤 지역을 어떤 그 아무튼 대표나 전직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게 그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거론한 맞습니다. 거니까. 선거에는 내가 없어야 되게 너무 좋은데 나만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한동훈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가장 답답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집밥이 몰라. 네. 집이 없어. 울었다가 내 살려달라 했다가 마음대로 했다가 막 집이 몰라.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너무 선거를 모른다. 아, 선거 때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선거 뭐 김무성 같은 사람도 뭐 어부바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아, 예. 홍준표는 어부바 아니고 김무성이 예. 어부바만 된다 예. 이러고 예.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부바가 예. 될 때는 하는 거고 예. 어부바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는 지 마음대로 찾아가가지고 특히 예. 수원 같은데 예, 예. 결국 수원은 안 돼. 한 군데도 안 돼. 수원 5개 지었고 수원이 되면 화성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예, 예. 지금 지지율표 보면 수원은 그 전패예요. 국민의힘. 예, 예. 수원 가가지고 계속 지 찍고 이래가 내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비호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수정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래버렸으니까. 요즘에 또 저기 결정타야. 칼로리 있는 음식을 또 잘 안 먹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예. 사람이 두뇌회전을 하려면은 당이 들어가야 돼. 당이. 예. 당이 없으면 헛소리 나온다고. 아 진짜 그래. 나도 예전에 한번 저 다이어트 한다고 예.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그런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반인권적인 다이어트. 레몬만 먹으라는 거야. 미쳤나 봐. 예. 그래서 그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다가 내가 무슨 예. 대본을 써야 되는데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래서 있어. 그 얼마 전에 예. 그 성남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 성남에 유세를 갔어요. 한동훈이가. 예, 예. 마이크 잡고는 예. 여러분 제가 수원을 얼마나 살아갔는지 아십니까? 아니 수원 사람가 왜 성남 가서 하냐고. 말이 뭐 헛나올 수 완전 있지만 많이. 저희 슈퍼 단독인데 당 떨어지면 헛소리 한다. 당 충전 필요하다. 그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또 조언드립니다. 연설 대중 연설도 늘만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우리가 뭔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와닿지가 않아요 잘. 저도 이제 어쨌든 오랜 기간 스피치업에 종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이 간격이 너무 멀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생각하고 하면서 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준비 없이 말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페이퍼 조그만한 것도 이렇게 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렇지. 네. 실수할까봐. 네. 그걸 보고 윤석열이가 야 네. 내가 그 상대국 정상 앞에서 예. 종이 본다고 했을 때 비웃었지 이 새끼야. 그럴 수 이랬을 있지. 거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은 연설을 정치 대중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 무슨 말을 할지를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갖고 와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뭐 저는 연설 매우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그리고 빈틈이 없어 빈틈이. 일반인들이 쓸만한 단어를 쓰면서 일반인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아직 그건 많이 부족한 것 아니 같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 성찰을 안 한 삶을 살아왔다는 반증입니다. 정말 생각을 하고 예. 그 자기 의견을 갖고 그걸 예. 조리 있게 말하는 거 그는 예. 정치인의 기본이죠. 기본이거든요. 기본이죠. 근데 그 기본이 안 됐다면은 기본이 안 된 게 지금 당 대표를 하면서 선거운동하러 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예. 그건 처음부터 예상됐던 거고 그분의 삶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공부 잘해가지고 강남에 살다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소년급제 해가지고 예. 연수원 나가서 검사하고 쭉 그냥 법무부장 이렇게 한 거예요. 예. 한 번도 실패한 바가 없고 누구한테 말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자리예요. 예. 말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해도 수갑 차고 들어오는데 아무 설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설득을 안 해온 삶이야. 설득을 해보지 않은 사람, 공부만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대중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연설 하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한테 표를 달라고 설득을 못하는 거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서 그 어떤 후보가 예. 후보를 그 지역구 선거 예.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많아요. 예. 다수가. 예. 그런데 그 후보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당은 지지하는데 이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 참 이상한 모습 아니에요? 정말 드문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제가 저기 중앙 선거방송 조사 심의위원회? 선거방송 토론심의위원회 예, 예. 뭐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토론하는 걸 제가 쭉 봤는데 야 토론 잘하는 친구가 없어요 진짜. 원희룡이 잘한다고 하는데 원희룡도 큰 헛소리 사고 삑삑하다고. 큰 사고 쳤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고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국민의힘 정치가 되게 그래. 근데 지들끼리 무슨 매뉴얼을 만들었나 봐.
뭐 좀 막히면은 이재명 욕해라. 어? 막히면 문재인 정권 탓하라. 뭐 이게 매뉴얼이 있는 거 같아요. 똑같아요. 옛날에 뭐 김행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다 안 되면 문재인 정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매뉴얼대로 딱 가는 거예요.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토론하는데도 김민정 교수인가 나왔던데. 그 사람은 왜 거기 갔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경희대 교수님. 김민정 그 양반이 민주당 쪽이었어. 원래 그랬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안철수 따라갔다가 국민의당 쪽 갔다가 이제 글로 넘어간 거죠. 뭐 장진영 변호사도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있다가 넘어갔죠. 테크트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전망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이제 사전 투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이후에 총선 이후의 전국은 이제 격변하겠죠. 그렇지. 아마 보수, 붕괴, 재건 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국민의힘의 내부에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됐던 분 그리고 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요 분들이 이미 자신의 로드맵을 하나 깔아가지고 각자 깔아서 총선 이후에 내가 당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 캠프라면 캠프, 모임이라면 모임 이게 벌써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기 팬클럽이 있잖아. 박지훈이면 박지훈 팬클럽, 김용민이면 김용민 팬클럽을 아무튼 주축으로 해가지고 원래 대선 주자였던 분들은 지금 돌리고 있고 대선 주자가 되려는 분들은 만들고 있대요. 저는 근데 감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번에 이런 지형이 되는 거는 아마 헌정상 87년 헌법 이후로 바뀌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면 그쪽 정당의 어떤 지도자급이 나온다 한들 그 오세훈이든 뭐 홍준표든 뭐 유승민이든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안철수든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그런 사람들이잖아 다. 셋 다 떨어지게 생겼어. 자기 지역구 때문에 지역구 밖으로 나오질 못해. 그 다른 데 뭐 가서 연설을 해준다든지 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혼자 총괄선대위원장 한동훈 혼자 열심히 다니면서 헛소리 성남 가가지고 수원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은 요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세 분은 제가 들은 얘기에선 제외가 되는 대상이고 등장을 잘 안 했던 분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 이미 SNS에 예고도 했죠. 뭐 한 몇 달 전입니다만 세 판짝이 들어갈 거다 나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직접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세훈 같은 사람, 오세훈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유승민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물 밑에서 지금 아무튼 뭐 자기의 세력을 이제 만들고 있는 저는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제 뭐 예상대로 뭐 의석이 이제 100석 미만이 된다 그러면 분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진다. 네, 갈라집니다. 친윤과 비윤으로. 그렇죠. 대통령 출당 요구하는 파하고 출당 요구하지 않은 파 갈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정당의 존립이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하냐 이제 이거에 어떤 퀘스천 마크가 되는데 지금 뽑아놓은 후보를 봤을 때 조국 혁신당이나 지난번 180석 때 그 의원들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끌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거국 내각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할 건데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않겠죠. 없고 그 특검법 같은 거 바로 작동을 할 거고요. 상당히 오래 가긴 어렵고 근데 결국 걱정되는 건 국민들이에요. 선거 때문에 다 막아놨거든요. 물가고 뭐고 다 막아놨는데 그냥 다 터질 거예요. 터지고 그 모든 날벼락은 우리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 날벼락을 잘 막아가면서 끌어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다르거든요. 행정부가 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기긴 이기지만 예상이 됩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볼 건데 그거를 이제 야당이나 입법부가 어떻게 좀 잘 틀어막으면서 그렇죠. 동시에 정권 심판을 이행을 하느냐. 쉽지 않다. 그것도 쉽지 않은 어떤 몫을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한동훈이가 유학 가지 않고 당에 남아서 윤석열과 싸운다. 그럴 때나 뭐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그 반윤 비윤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기는 거지. 한동훈이 이거 되면은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다만 이 만약에 야권이 200석을 넘는다.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뭐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 뭐 개헌 가능하고 개헌을 할 수 있다면은 임기 단축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탄핵도 가능하고 거기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다수당이 예. 뜻을 모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200석을 만약에 특정 당이 다 독식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겠죠. 결국 반윤 정당이 다 모여서 예. 200석이 넘지 않겠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예. 그 멋대로 하는 인간들 제 말이요. 제가 그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은 분화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만이 아니라 네. 이 거대 야당의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분화가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분화가 예. 그나마 적은 의석이 100도 안 되지만 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네. 나는 200석이 넘지 못하더라도 예. 180석 이상 만약에 예, 범야권이 한- 가져간다 그러면은 그 저쪽에 있는 친구들은 너 윤석열이가 다음에 나 공천 줄 것도 아니고 당은 아수라판이고 예. 대선 전에 어떻게든 이 저 리스크 정권 심판론은 예. 떨고 가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냥 3년 동안 윤석열과 함께 가면은 예. 다음 지방선거 예. 대선 예. 지고 예. 또 그렇게 지게 되면은 기반을 잃고 예. 그럼 총선에서 내가 위태로운데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 100석이 넘더라도 예. 탄핵에 네. 동참할 동조할 수 가능성이 있다. 전 또 하나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추미애 이제 장관이 국회의장 가능성이 국회의장이 되죠. 된다고 봐야 돼. 네. 6선이고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추미애 이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예. 구도로 봤을 때는 있죠? 된다면 추미애가 삼부 요인 입법부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옆에 앉습니다. 이제 의전서열 2등이야. 2등이고 예. 1등이 윤석열이고 윤석열, 3등이 대법관이고 대법원장이고요. 참 그것도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운명은 돌고 도네. 그러니까 둘이가 앉아서 예. 그 모습이 그리고 예. 추미애하고 김진표 다 생각해 보세요. 예. 저 박병석이었나? 박병석 예, 있었죠? 예, 예,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럼요. 추미애가 한다. 추미애 장관한테는 뭐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뚜렷한 사람이기도 하고 정의감만 있는 게 아니고 감각도 있지만 나는 이게 나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억눌렀던 정말 당했던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예.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럼요.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국회의장이 한 번도 성명을 내거나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입법한 거 9개를 다 그냥 근데 가만히 빠꾸를 있었어요. 시켰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한마디도 얘기하는 김진표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언론들이 표현하기에는 민주당 공천 문제 짚으면서 뭐 내분이 어쩌네 마네 했지만 제가 보면은 민주당 스스로도 이런 어떤 국회의장을 맞아요. 민주당이 스스로 배출하고 맞아요. 사람 못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은 김영주 같은 인물도 국회 부의장으로 그치, 그딴 민주당이 사람도. 앉혀준 거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부의장, 국회의장 앉혔던 거에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에 좀 바로잡고 싶겠지. 그래서 추미애 역할이 난 너무나 기대가 된다. 사실은 그 역할에 사실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본회의를 어떻게 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이 김진표가 막았던 거, 박병석이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입법부 드라이브를 추미애가 다 걸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기 그 야당 의원 중에 그 이게 진짜 예, 예. 그 어떤 그 금도를 넘었고 예. 국민적 지탄이 세다. 예. 그럴 경우에 의원 제명안 상정시켜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죠. 생겨. 배짱이 네. 추미애한테 있어. 김진표가 할 수 있겠어요? 또 3분의 2면 제명시킬 수가 있어요. 제명시킬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추미애는 역대 국회의장에게 없었던 똘끼가 있습니다. 똘끼도 있고 실제 제도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된다. 네. 그 권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항상 얘기 민주당에서 아쉬운 게 민주당 예. 권력자들한테 예. 우리가 바랬던 거 정말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정당 계열의 어떤 정치인들은 권력이 없는 권력도 막 쫄쫄 짜내다 쓰는데 예.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있는 권력도 못 쓰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많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굳이 또 얘기를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또 얘기를 못해가지고 하세요. 결국에는 권력은요. 예. 권력의 속성 내가 가장 적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권력은요. 예. 내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기 위해 독재하지 않기 위해 내려놓겠다. 그러면은 권력이요. 지 발로 예. 살아있는 또 다른 딴 데나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예, 예. 아니 당연하죠. 윤석열 찾아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권력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그렇게 권력을 내려놓으니까 그 주변에 예, 그 예. 가신들이 환관들이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그 자들이 그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력을 가져가 가지고 이 지들이 당 권력을 사유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 권력을 잘 쓰는 게 이제 민주국가의 법치국가, 민주국가가
그 권력을 주고 그 권력을 통제하고 쓰라고 하는 거지. 쓰지 말라고 권력 안 쓰는 게 좋은 거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예. 지지하는 이유는 한 75%는 예. 권력을 쓸 줄 알아서 권력을 쓸 줄 알았어요. 민주당에서 권력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많지 않아요. 잘 없어요. 많지 않아. 그래서 하나만한 정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이번 이제 그래서 그 민주당 공천에 용민이 형님은 이제 점수를 좀 높게 주시는 편이고. 저는 예. 거의 100점에 예, 가까운 그쵸. 점수를 굉장히 좀 주고 훌륭한 싶어요. 공천했다고 평가 두 분 다 같은 평가를 주시지만 어쨌든 아까 등장했던 문 전 대통령 여러 번 오늘 언급됩니다만 예. 신문들은 저랑 같이 책만 봐요. 예, 그렇게 중시한 책방으로 오세요. 정리할 수 있겠고. 아니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네. 스타일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국에 따라 다르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예. 막 무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내 권력으로 칼로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못 찔렀던 거. 예. 어쨌든 정권이 뺏긴 거예요. 정권을 뺏긴 거예요. 예, 예. 그 책임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모든 그 공적을 다 부정당하는 그 상황이 부정당하는 됐잖아요. 거잖아요. 이런 처참한 그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참고 2년간 나라가 스탑된 거죠, 사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네. 참고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고 뽑았던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를 사랑에 맞지 않았던 보수 유권자들 제 주변에 참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번에는 도저히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R&D 연구 예산 삭감해놓고 지금 갑자기 내년에 최고치로 보고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나 의대 지원 뭐 이런 문제도 뜨뜨미지근하게 대통령은 임하라고 갑자기 대통령실은 임하라고 하는 거나 정말 줏대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번엔 절대 못 찍겠다. 이거 이렇게 무능력할 줄 몰랐다. 그럼. 무감각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지지자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보수 예, 진영에서 예, 예, 그때 예. 우리 저 진보 쪽 유권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을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쪽이 내세웠던 후보가 모자란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예, 예. 앞서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인정하고 가야 돼.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이유는 예. 그 양반이 뭐 미워서 싫어서 미워 싫어 한들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 이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해야만 내가 신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상 상태로 다음 선거 때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넙죽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하여튼 뭐 욕만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예, 계속 등장하네요. 예. 책만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쭙고 정리해 두 분께 여쭙고 싶었던 거는 각자가 진짜 이 이슈만큼은 내가 도저히 이 정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민감도 높은 이슈가 있어요.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혹은 뭐 지지 성향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이 정권은 도저히 내가 이거 용서할 수 없는 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수근 상병에 대한 문제가 그렇지. 가장 뭐 크거든요. 비슷해요. 네. 저도 그렇긴 하죠.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어떤 게 두 분에게는 가장 이거는 도저히 못 너무 견딘다. 많기 때문에 막 그래도 그 정말 중에 하나를 딱 하루 꼽는다.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네. 방통위 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언론은 언론 탄압의 피해자. 이거 피해자 뭐 그게 뭐 나쁜 생각하는데 최악으로 두 명이서 앉아서 지금 도장 찍고 앉아 있는데 그 진짜 그렇지. 최악이죠. 그리고 방심이도 마찬가지예요. 최악이죠. 여론 방심이 쟤들 다 감옥 갑니다. 너희들 다 감옥 간다. 진짜 갑니다. 네. 제대로 해봐라. 걔 진짜. 하고 좀 다 해봐라. 네. 진짜 가요.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며칠 후에는 큰일 난다. 좆되는 수가 있어요. 정신 차려라. 진짜로. 당신들은 받는 것도 없잖아. 제일 나쁜 놈들 그 옆에서 껴서 어용하는 새끼들이거든. 그렇지 예. 맞아. 저 사람들이 나는 제일 안타깝기도 하고 최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나는 예. 굳이 이제 최수근 상명 사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있지만 언론이나 방송을 흔들었던 사람들, 저분들 나중에 큰 벌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아야지. 윤석열이가 저기 많이 썼던 예. 칼로 많이 썼던 직권남용으로 맞죠? 다 예. 재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YTN 그 대표이사가 김백이 또 사과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줄리 보도 이거를 YTN이 이제 타보도 네가 사과해라고 집에 가서 왜 YTN이 그 사과를 왜 합니까? 네. 타보도를 그- 인용한 것에 대해서 그 김백이 내쫓고 예. 다음에 저 사장 되는 YTN 사장 되는 사람이 예. 그 김백의 사과를 그 발언에 또 대해서 사과해요? 또 사과해야 사과하면 돼. 돼요. 예. 네. 그러면 또 저기 누구냐 KBS 박민의 사과를 또 사과하면 되는 돼요. 거구나. 그렇죠. 예, 또 언론을 아무튼 망가뜨려 놓은 거. 네. 그게 아주 크다. 우리 용민이 형님은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국민에게 가장 좋은 거는 못 드려도 나쁜 거는 피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만 갖고 이거는 정권 퇴진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동안 단식한 핵심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는 심지어는 그걸 나라 돈을 들여가지고 홍보 영상 만들고요. 아이고. 아주 모렴치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또 결국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일본하고 관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 뭐 힘을 실어주고 심지어는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뭐 김환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김준혁 때리는 김에 같이 지금 띄워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 민족 정기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은 뭐 국민들이 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구만. 그거 뭐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좀 고개를 흔들어 주셔야지. 제가 요즘에 내가 저기 성대모사를 너무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방송계에서는 사실은 김용민 형이 가장 성대모사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식 씨를 못 따라. 그렇습니까? 박영식은 정확한 발음에다가 이게 저기 이상민을 뺨쳐 지금. 이상민은 좀 3대3 코미디언에 가깝잖아. 여기는 평론가 정통 방송인데 하잖아. 그래요. 부럽다 부러워. 박영식이 정말 강력한 지금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거는 사실 내세울 건 없고 이상민 씨가 인정해줬으면 된 거잖아요. 이상민 씨가 대한민국에서 천공 탑은 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공 제일 잘해. 그렇지. 천공 제일 잘해요. 똑같아. 이제 개그맨들 중에 누가 천공을 탐내면 그분이 저를 넘어갈 수 있을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윤석열이가 쫓겨나기 전에. 자연의 법칙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자막으로 박영식 전화번호 좀 흘려주세요. 섭외 요청.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섭외비 든든하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보다 한 50% 가격이에요. 저렴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보급형. 자, 저희 정치 디플스 쉽바는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총선 바로 전날에 이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총선 전날이야. 직후구나. 총선 직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전망이 맞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전망을 했나요? 다 했죠. 전망했나? 뭐 저쪽은 저기 국민의힘. 나는 근데 계속 똑같았어요. 옛날부터. 84. 형도 80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전망보다 지금의 전망이 좀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쪽으로. 용민이 형은 항상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뭐 작년부터 80석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막판에 저쪽도 나름대로 결집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결집이 될지 모르겠어요. 투표에 누가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여론조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투표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주사위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사위 던져졌는데 누가 한 명, 우리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귀찮다고 안 나가지 마시고 나의 주권을 반드시 행사를 해야지만이 결과가 사전투표 지금 이제 내일부터요. 금요일 6시부터 18시까지 하니까. 자, 하여간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심판받으면은 온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제대로 된 거죠. 그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투표는 여러분들의 권리이자 또 이제는 뭐 의무가 됐죠. 민주 시민으로서 아무튼 한 표 행사하는 거 꼭 해주시고 이게 또 사전 투표 뛰어넘고 본 투표에 했는데 본 투표에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막 안 찍을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사전 투표 마음 편하게 던져 놓으시고 뭐 본 투표 날 이제 뭐 나들이를 가시거나 아니면 좀 푹 쉬시는 방향도 있는 75, 거니까요. 35 가면 좋겠어요. 75, 35.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뒤풀이쇼 쉽바는 총선 직후에 여러분들에게 총선 결과를 또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